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때도 파격적으로 건너뛰기 승진을 했고, 검찰총장도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정되는 등 아주 초현실적인, 영어로 말하면 슈어리얼이라고 그러죠. 초현실적인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그동안의 이른바 적폐수사를 보면은 법치의식과 인권의식이 매우 결여된, 그러나 법률을 편리한 대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을 가진, 그래서 법률기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분의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조선일보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폭로를 전했는데, 그 내용이 부인과 관계된 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이 공직자의 부인과 관계된 의혹은 항상 본인에 대한 의혹보다 더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요지는,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기획업체 측이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 협찬 기업들에 대하여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면서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막으려 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기획한 미술 전시회에 최근에 기업의 협찬이 급증했다. 코바나 컨텐츠 측은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기업들의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협찬 기업 등으로부터 받아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난 1일 코바나 컨텐츠 실무자인 A 팀장은 협찬사들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협찬사는 도와준다는 거니까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약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특징이 특이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내용을 받아내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게 상당히 법률 자문을 받은 모양이죠. 민간기업이 상대방, 코바나 컨텐츠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주광덕 의원은 김 씨의 전시기획사가 협찬사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고, 연락이 안 되는 협찬 기업들에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국회에 협조하지 말라는 요청을 그 윤석열 씨 부인 측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전시업계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후원받는 입장인 전시기획사가 갑의 위치인 협찬사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코바나 컨텐츠로부터 연락받은 일부 대기업은 법무팀과 함께 긴급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주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의 회사가 직권남용 운운하면서 기업들이 입을 다물도록 압박한 것은 유례가 없다. 청문회를 앞두고 윤 후보자 쪽에서 코바나 컨텐츠에 법률 조언을 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최근 기획한 미술 전시회
야수파 걸작전에는 LG전자, GX칼텍스, 우리은행 등 대기업과 은행을 포함한 최소 16개의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주의원은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발표 지난달 17일 전후로 일주일 사이에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이 협찬 계약을 했다. 지난달 13일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 한 명으로 추천되기 전까지는 협찬사가 4곳뿐이었다. 더 늘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고 하니까 협찬 기업 중 일부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렇다면 이해관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잘 봐달라고 검찰총장, 현재 중앙지검장 부인의 사업에 협찬을 했다? 이거 윤석열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거 제3자 뇌물죄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3자 뇌물죄. 왜냐? 윤석열 씨나 박근혜 씨나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직접 돈을 받지 않았는데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의 논리로 지금 징역 30년 이상의 처하는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협찬한 LG GS 칼텍스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LG는 계열사 공장들이 지난달 청주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우리은행도 전 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는 모 대기업은 협찬 검토에 나섰다가 도중에 철회했다라고 조선일보는 덧붙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측의 반론도 조선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윤 후보자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또 솔직하게 인정을 하네요. 주최사가 언론사 전시회가 열린 곳이 세종문화회관으로 의미 있는 전시여서, 그러니까 주최사가 언론사이고 전시회가 열린 곳이 세종문화회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전시여서 기업들이 협찬한 것으로 안다. 고 조선일보에게 해명을 했답니다. 코바나 컨텐츠 측이 협찬사들에게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에게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 요구는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아마 후보자를 통해서 회사 측으로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해명이 상당히 좀 솔직한데 놀랄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법제사법위원 6명 전원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라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 조금 보도에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법은 없습니다. 국회 법의 어느 조항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한 과반수가 아니고 5분의 3, 그러니까 60%의 동의를 받아야 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특이한 경우에는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개혁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자꾸 언론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국회를 식물화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문제가 된 6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몇 달 전에 이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이 몸싸움을 벌이고, 이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 물인력을 행사했다 해가지고 고발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 수십 명이 고발되었어요. 그런데 이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 당의 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 등등을 잘 따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